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각 유형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혹은 은총과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여러 가지이듯이 약점도 여러 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은총이 여러 가지이듯이 죄도 여러 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9가지 약점 중에 좀 더 취약한 약점을 몇 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령 제가 기만하거나 이런 죄는 많이 안 저지르는 것 같아요. 파렴치하거나 이것도 별로 해당되지 않는 건데, 분노나 불안 이런 점이 좀 다른 죄보다는 제게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은총과 죄 사이를 오가는 양면적 존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양면성과 각 유형의 이름,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한 거리란 영화가 있습니다. 유아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 인간의 모습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조인성은 어쩔 수 없이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게 되지만, 똑같은 그 사람이 추운 겨울날에 사랑하는 여자의 집 앞에서 꽃을 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리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양면성을 지닌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양면성에 관한 이론이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죠.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의 관계의 질이 3.5세 이전에 이미 정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전에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관계 방식은 정해질 수 있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 어려운 감정을 한 가지 갖습니다. 8개월쯤에 이러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안, 초조, 이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감정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능감이라고 합니다. 8개월째 되면 아이들이 이 전능감이라는 감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울면 이제 누군가 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또 이제 응가하면 치워주고. 그래서 저희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의 감정, 전능감을 갖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제1 양육자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거의 이 감정은 100%에 육박할 정도의 좋은 감정입니다. 단 훌륭한 양육
환경 속에서 키워졌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1살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저기 호기심 때문에 뭐 가전제품도 많이 누르다가 고장도 내고 또 의외로 사고도 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떼찌 하면서 훈육이 들어가죠. 아이들이 이제 엉덩이를 맞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상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나를 혼내기도 하는구나. 엄마는 좋다, 엄마는 싫다. 이런 마음이 계속 아이의 마음속에서 오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에 대한 이 양면성이 정확하게 자리 잡는 때가 3.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조금이라도 많을 때 그 아이는 앞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거죠. 엄마는 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좋은 점이 더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바탕이 마련되는 거죠. 이제 3.5세 이후서부터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엄마와 친해지고 엄마와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보다 더 친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아빠를 극복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길 것인가? 아빠를 닮아서 아빠를 이기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외부의 가치를 내재화시키고 아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완벽한 엄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이면 된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좋은 엄마. 이것이 아이들이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양면성을 잘 받아들이고 그 양면성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동서양의 철학이 이 양면성 속에서 중용을 중시했습니다. 공자도 그렇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에 관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즉 인간의 성숙함이란 타인의 양면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점도 있지만 저런 안 좋은 점도 있다. 어떻게 하겠어, 내가 다 안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제1양육자 엄마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년기 시절에 이런 양면성에 대한 균형이 잘 자리 잡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나 행동, 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해서 정말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성격장애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감정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변하든지 말든지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관계를 접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겪었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패턴은 되게 비슷합니다. 낯설은 사람들이라도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잘 읽고 갑니다. 이게 상당히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아닌 분은 그냥 읽고만 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매일 하나씩 칭찬의 댓글이 달립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뒤엎듯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예감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름쯤 지나면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나오면 태도가 돌변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다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면이 튀어나올 때 이 양면성에 대한 균형감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안이 많은 성격을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그냥 끊는 게 좋습니다. 고쳐주기도 힘들고 변화되기도 쉽지 않은 성격 장애이기 때문입니다.